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 전공 세미나 9주차 강의 교환 간단하게 어,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되게 생소한 단원이라든지 연구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장벽이 되게 높아서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무조건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습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습득할 채비 정도만 돼도 나중에 저희하고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충분히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이렇게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국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제 PPT를 보고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습득을 하시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뭐 불가능하죠. 네. 근데 뭐 간단하게 단어만 소개해서 나중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큰 성과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조금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고 예, 들어만 주셔도 충분히 더 이렇게 괜찮은 부분이니까 그한 번에 이 연구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IQ 200짜리도 어렵습니다. 200이면 뭐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어, 뭐 분석 연구 틀은 문헌 분석 연구 있고 메타 분석, 역사적 연구의 그런 그 분석이 있고 철학적 연구가 있다. 뭐 이 정도만. 그리고 또 기술 연구는 조사 연구, 사례 연구, 발달 연구와 상관관계 연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있는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비교는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의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논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분석 연구 한번 봐보실까요? 분석 연구. 뭘 그렇게 분석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문헌 분석 연구입니다. 자, 분석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각종 자료와 정보를 분석할 때 사용은 되는데 주어진 자료 정보를 성분으로 해서 어, 부분 간의 관계와 그것을 조직화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 네, 문제 요소를 분석하는 능력,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분과 부분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능력, 그 자료의 구성 원리를 알아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 연구라고 할 수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문헌 분석, 메타 분석, 역사적 연구, 철학적 연구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 지난 학기에 우리 선생님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관관계 연구도 문헌 분석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관관계 연구하면 그게 뭐가 상관관계야? 라고 이렇게 그, 딱그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논문 제목을 설정을 해서 독립변형과 종속변형과 매개변형과 A와 B와 C, A와 B, 또 B와 C, A와 C,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헌 분석용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오프라인에서 보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메타 분석을 한번 봐볼까요? 그 메타 분석 연구법은 사실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어, 좀 접해 본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작습니다. 메타 분석 같은 거. 그래서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를 보면 연구 결과를 양적으로 요약 기술하는 방법인데 1977년도에 연구자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열거를 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전통적 방법은 종합하는 사람이 편견이 작용하기 쉽다는 이유 때문에 종합해야 되는 연구의 수가 많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헌 분석 방법이 요구되었는데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요약 기술하는 연구 방법이 메타 분석이 제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구 결과의 해석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다시 추론적으로 접근을
어, 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문을 종합하고 리뷰하는 방식이 된다. 무조건 그게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하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 이론적 리뷰, 이미 발표된 이론들을 비교를 해서 특정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이론 체계를 시사하거나 상이한 이론이 지닌 추상적 관점을 재구성하고 통합하려는 목적을 갖고, 두 번째 방법론적 리뷰는 특정 연구 문제에서 사용되었던 연구 방법과 주작적 정의를 검증하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이나 새로운 연구 방법을 시사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통합적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음, 연관성이 있거나 동일한 가설을 이루고 있는 과거의 연구에서 전체적인 결론을 얻으려는 방법인데, 메타 분석이 이에 해당되는 연구문헌 리뷰 방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론적 배경이었고, 세 번째 메타 분석의 절차는 연구자가 수행을 할 때 이제 여섯 가지 나누죠. 첫 번째는 연구자가 수행할 때 마찬가지로 분석 문제, 분석 목적과 가설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되고, 두 번째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가 결정되면 관련 문헌을 조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수집된 문헌을 연구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집된 각자의 문헌을 읽고 각 연구의 중요한 특성을 코드화해야 되고, 이 코드화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연구 결과를 소위 효과 크기라고 불리는 일종의 표준 점수로 양성화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결과를 해석을 하되 주관적인 표현은 많은 좀 삼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정리를 하는 것까지가 메타 분석의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적 연구의 개념. 자, 역사적 연구는 역사란 역사적 문서 유물을 취급하는 건데, 그 원칙을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그런 개발이라든지 발명 이전의 인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자 사용이 늦어져서 문화적으로 소외됐던 계층의 역사는 연구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역사학, 주변, 고고학, 인류학 등의 발전에 힘입어서 역사 연구의 범위가 생활, 경제, 문화 등으로 확장됐죠. 그래서 어, 경제 문서, 생활 도구, 문학 작품, 예술 작품 등의 연구에 동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기록과 함께 유물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시설, 그리고 뭐 설화, 뭐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인식도 함께 연구 방법도 사료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던 것도 사실이죠. 그 통계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발달 같은 경우에 계량 측량, 계량 자료의 역사적 의미를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연구 형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달적 방법, 전기적 방법, 시기 기술적 방법, 경향성 확인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 발달적 방법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장 변화를 연구하는 추계 방법이고, 전기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상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시기 기술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건이나 사실이 있었던 과거의 특정 시기를 기술하는 형태, 그리고 또 경향적 확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향성, 그 과거나 현재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경향을 확인하는 연구고, 비교적 형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집단과 집단, 외국과 우리나라 이런 것 같이 뭐와 뭐의 그런 어떤 그런 개인과 개인, 시대와 시대 이런 거를 비교하는 방법이 이제 비교적 형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 연구를 한번 봐볼 것 같으면, 음, 그 철학적 연구는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연구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학생들도 철학적 연구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철학적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철학자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일반 연구법을 지도하는 교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음,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경험과 직접 능력과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함수 간의 항소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철학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폭넓은 경험과 교육은 연구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요. 그 연구자의 논리적 사고, 연구자들의 광범위 설정, 그리고 제한점에 대한 신중한 주의력, 개인적 편견의 인식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요소였는데 이 부분을 다 함축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철학적 연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뭐그 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경험적과 분석 방법을 한 연구 절차의 그 그림인데 참고하시라고 그냥 옆에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봐볼까요? 기술 연구? 기술 연구는요, 네, 조사 연구, 사례 연구, 발달 연구, 상관 연구 돼 있습니다. 자, 기술 연구는 실질적으로 어,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관찰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하고 있는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너무 포괄적이야. 너무 포괄적이니까 팩트가 너무 분산돼 있어. 근데 그걸 조합해. 근데 조합이 또 안 돼. 근데 그럴 때는 기술 연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문헌고찰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어떠한 것을 사실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부분, 그 광범위하지 않은 부분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떤 현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 현재의 조건 그리고 사건과 현재의 사건 사이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 그에 대한 관계 사실을 충고하는 연구로서 잘 정의된 속성 및 몇 가지 측면의 조사에 관심을 집중을 하고 그 측면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측정을 해서 양쪽으로 자세하게 표현을 했고 그 표본을 설정을 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 그 결과의 정확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연구에 속하는 연구 방법이 조사 연구, 사례 연구, 발달 연구, 상관 연구가 있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조사 연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 통계 돌린다 할 땐 대부분 이제 질문지법이잖아요. 리커트 척도 5라고 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리커트 척도 5라고 하는 거는 오지선다예요. 리커트 척도 4하면 사지선다형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리커트 척도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도 아니고 3도 아니고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걸 리커트 척도 4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질문지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법 한번 봐볼까요? 면접법. 질문지법 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면접법인데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방법이 다를 뿐 작성하는 절차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면접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직접 연구 대상자를 대면을 하고 어, 그리고 언어를 매개로 질문을 한다. 자, 언어로 질문을 하고 수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질문에서 응답을 얻는데 면접의 유형은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구조화된 면접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으로 구분이 된다. 네, 전화가 와갖고요.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면접법까지 했죠. 면접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면접법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방법이 델파이하고도 좀 많이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음, 다른 분은 좀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음,
저는 이제 그쪽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똑같아요. 사례 연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각종 그 정보 그리고 자료를 전체적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선정된 소수의 연구 대상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기초로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기술하는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에 대해서는 관심의 초점을 개체에 두고 그리고 어,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된 개인이 직면한 곤란함이나 부정적 교육을 혹은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례 연구 여기 아까 그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초점을 개체에 둔다. 연구자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연구 대상자에 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접법이라든지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의 그런 어떤 색깔이라든지 철학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객체에 두기 때문에 그 사례 연구 시에는 약간 좀 주관적인 해석이 조금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연구의 절차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연구 문제의 결정, 두 번째 어떻게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할 것이냐, 세 번째 그 자료에 수집된 부분을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 네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의 검토 적용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 연구 부분인데 그 종단, 횡단 단기 종단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어, 이 말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소하기 때문에 좀 부분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간 변화에 관심을 두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스포츠와 법 시간에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패러다임이 실질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고 세대별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설정을 해두고 경과를 한 것이 그 인간의 그런 어떤 변화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발달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단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 장기간 그러니까 애들이 아동 집단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동 집단을 표지프로 해서 장기간 동안 반복 관찰을 하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일어나는 발달 현상의 그런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이 종단적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죠. 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음, 대부분의 그런 어떤 아이들이 경험하는 기준의 그런 어떤 발달 경향하고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긴 한데 발달의 개인차도 이해도 하고 다 좋지만 뭐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연구의 그런 어떤 그 변화라든지 양상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너무 연구 기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나 큰 노력이 드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동단적 연구 방법이 적용 시에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를 보면 어, 뭐 모집단을 추출을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뭐 7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했다. 그럼 10년 동안 그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만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애들도 올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또 갈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도 상당히 좀 많이 모호하고 힘든 부분이죠. 그 바람직한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대상자의 동기 유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고 연령 수준에서 검사의 비교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 집단의 그런 어떤 불균형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그 경험치로 나올 것 같고 자료의 기록과 처리 부분도 상당히 큰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 횡단적 연구는 말 그대로 연령이 다른 아동 집단을 동시에 편집을 해서 연구를 실시를 하고 그런 집단들로부터 얻은 자료의 차이를 발달적 변화의 지표로 강조하는 연구법이다. 횡단적 연구는 종단적 연구와는 달리 여러 연령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고요. 횡단 단기 중단적 연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부분으로 하고 상관관계 연구 한번 봐볼게요. 상관 연구의 과정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문제 선정을 하고 참가자의 도구 선정을 하고 연구 설계 및 절차를 인해서 자료 분석과 해석. 상관 계수 들어보잖아요. 상관 계수. 상관 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내는 그 주된 값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참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어렵네요. 상관 연구의 제한점은 여기 안 나왔네. PPT에는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어, 그 연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상관 연구 설계는 복잡하진 않은 특징은 있습니다. 사실 그 포변에서 각각의 구성원에서 획득된 점수들을 상관관계를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관계. 너하고 관계에 나타나는 표준 값.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표집 대상이 세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세 집단이 되는 거에 대해서 표준 값 그것을 산출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상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박스에 보시면 질문지표 면집법 참여 관찰법이라고 해서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조사 연구, 실험 연구 등이 전통적인 양적 연구에서 적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 양적 연구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상황에서 엄격한 변인 통제, 변인 조작, 자료의 통계적 분석 과정을 포함하는 반면에 질적 연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례 중심이라든지 현장 관찰 연구라든지 문화기술법, 심층 기술 형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가장 큰 틀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 같이 질적 연구의 유형은 참여 관찰 연구, 비참여 관찰 연구, 사례 중심 연구, 민속 학적 연구가 대표적인 질적 연구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적 연구 한번 봐볼까요? 자, 양적 연구는 말 그대로 통계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 논문이 양적 연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적 연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질적 연구는 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게 질적 연구고 양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게 양적 연구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는 정확하게 딱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에 6살짜리가 딱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또한 그랬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들으면 질적 연구는 질적으로 연구가 풍부한 거고 양적 연구는 양적으로 연구가 풍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퀄리티와 퀀티티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단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어, 착각을 하거나 그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다가 그 뜻의 다가 전부는 아니다.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주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10주차에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주차에 이렇게 하실 거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연구 계획서와 논문 작성인데 지금까지는 되게 생소한 단어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뭐 무슨 관계다 무슨 연구다 뭐 질적 연구다 양적 연구다 문헌 분석 연구다 계속 뭐 되게 생소한 단어들만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연구 계획하고 이제 논문 작성이라든지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수월하지 싶습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뭐 그렇게 불려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그 구성원들끼리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 그럼 대화가 좀 힘들죠. 근데 이름 알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면 대화가 되게 쉬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을 쓸 때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것보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그리고 어떤 흐름, 그리고 또 최소한 한 번 더 듣고 접해보는 것과 논문을 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을 드리라는 건 아닌데, 뭐 최소한 우리가 석사 과정일 때는 논문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접하게 될 때 그런 어떤, 아, 이거는 최소한 양적 논문이구나, 질적 논문이구나, 뭐 연구 계획서는 어떻게 시작을 했구나, 뭐 신뢰도 타당도는 어떻게 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숙지를 하셔도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연구하실 때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주차 퀴즈. 연구 방법에 있어서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질이 우수한 연구를 뜻하며, 양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양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